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 어쩌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죠. 오늘은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국가와 문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까지 한번 꿰뚫어 보려고 합니다. 역사학자 왕궁호 교수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통찰, 지금부터 저와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항상 중국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자,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왕궁호 교수의 삶,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정체성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여정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힘을 비추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 교수의 시작은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국가에 온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동양과 서양, 또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 자체가 불확실성이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태어난 곳은 네덜란드 땅이었죠. 자란 곳은 영국 식민지였고요. 심지어 전쟁 중에는 일본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내 나라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국가는 그냥 계속 바뀌는 배경일 뿐이었고 소속감이라는 건 정말 뿌리내리기 힘든 개념이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언제까지고 돌아갈 집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에서 이제는 내가 발 딛고 선 바로 이곳에 새로운 집을 짓겠다고 결심하는 정착민으로의 변화. 이 한 사람의 정체성 변화는요, 사실 수많은 이민자들이 겪었고 또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던 그 거대한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 교수의 이런 경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 국가라는 것,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자, 이제 한 사람의 정체성 고민에서 출발해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국가라는 틀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 국가라는 개념,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사실 아주 최근에 등장한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혈연 중심의 부족으로 살거나 아니면 정복 전쟁으로 세워진 거대한 제국 안에서 살아왔죠. 국경 안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이라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국민국가라는 개념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인 셈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끝없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지도 위에 국경이라는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8세기에 여기에 혁명적인 생각이 더해집니다. 바로 이 국경 안의 사람들은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딱 결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성의 대상이 한 명의 왕이나 황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인 국가로 바뀐 거죠. 이건 그냥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과 시민권에 기반한 이 유럽식 모델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확 돌려서요. 수천 년 동안 정말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하나로 묶어온 완전히 다른 원리, 바로 문명국가, 중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럽이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져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동안 중국은 어떻게 2000년이 넘도록 거대한 하나의 통일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문자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아시다시피 소리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같은 글을 읽고 같은 사상을 공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자가 바로 거대한 중국 대륙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 셈이죠. 여기서 인도랑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국의 통일성이 강력한 중앙정부와 통일된 문자에서 나왔다면 인도는 거의 정반대였어요. 인도를 하나로 묶은 건 정치 권력이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 같은 공유된 정신세계였습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인도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대 제국이든 현대 민주주의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정치체제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영원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승의 문제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도 가장 발전했다는 현대 국가도 이 질문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다음 지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모든 정치 체제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궁극적인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선거로 리더를 뽑는 민주주의도 소수가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권위주의도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시스템 모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씩 안고 있거든요. 결국 이건 딜레마입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인기에 기댄 리더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위험을 안고 있고요. 권위주의는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내부의 피비린내는 암투로 스스로 붕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권력 계승, 이게 정말 이렇게나 어려운 과제인 겁니다. 결국 왕궁우 교수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 즉 끊임없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점 말이죠. 우리 역시 각자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지금, 이 거대한 질문은 이제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 역사의 교훈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